네, 반갑습니다. 장교수의 내교육 TV. 오늘 주제는 학습력과 인성, 창의성, 증진 함께 할 수 있을까? 제가 이 교육청 연수를 이제 방학 때마다 좀 자주 하는 편인데요. 작년 연말에는 또 특이하게 그 다른 대학 초청으로 그 교수 워크샵이나 이제 타 대학 학생분들 대상으로 그 연수 요청을 조금 받아서 이제 요 주제로 좀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거죠. 내 아이가 학습도 잘하면 좋겠고, 이왕이면 창의성도 가지면 좋겠고, 또 이왕이면 인성도 갖추면 좋겠다. 교육계에 굉장히 화두죠. 인성과 학습의 두 마리 토끼, 20세기의 화두였습니다. 20세기 교육은 학습을 잡고 인성을 조금 서브로 가졌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안교육하면 인성을 조금 터부시하기도 했습니다. 뒤쪽에요. 네, 학습이 뛰어난 인재, 그렇게 많이 또 대우를 했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 이게 많이 바뀌고 있죠. 과거에 도덕적이고 이런 거 차원의 인성이 아니라 인성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확장이 되면서 인간의 어떤 내적 역량 차원에서 인성을 주목하면서 오늘날 인성하면 태도를 얘기하고 또 책임감, 또 자율성, 또 이런 협동심, 뭐 이런 차원의 확장된 개념의 역량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고 있고, 또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 정서 기제가 인성과 아주 맞물리는데, 이 정서의 풍요로움, 또 이 정서의 조절, 민감성, 이런 것들이 또 창의성과 커넥션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결코 도외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력, 이거는 뭐 인간의 뇌의 어떤 위대함이죠. 세계, 뭐 지구상 최고의 학습 뇌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휴먼 브레인이니까요. 그러면은 학습뇌를 갖고 있는데, 학습이라는 기제를 갖고 있는 게 결코 좋은 쪽으로만 쓰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날 코로나가 온 것도 인간의 최고의 이 학습뇌가 이 너무 물질 문명의 이 확산으로 작용을 하면서 평소 접하지 않았던 이 동물들의 여기 내에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온 구조 아닙니까? 뭐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또 다른 코로나가 오겠죠. 인류의 물질 문명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네, 결국은 인간의 뇌가 만들어낸 이 현실 세계의 방향도 역시 지금 인간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의식의 방향성이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학습만으로는 안 된다. 인성을 갖춘, 그리고 인성을 기반으로 한 창의성, 이 동시에 함께 증진하는 방안, 이거는 교육계의 오랜 화두이자 교육의 본래의 가치죠. 네,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 혹은 방법. 오늘은 이 주제로 너무 방대한 주제라 그 본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내교육 특성화 대학으로 출범을 했고,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는 것일까? 인간의 역량이라는 건 어떻게 개발되어지는 것일까? 지덕체라고 했던 지난 약 200년의 서구의 교육 모델, 철학, 방식에 대한 의문을 오늘날 인류의 많은 학문 체계들이 던져왔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지덕체로 대표되었던 인간 역량의 개발이 잘못되어진 방향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 과정에 이제 뇌라는 것이 이제 대두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교육부가 이제 2011년에 뇌과학에 기반해서 학생 창의인성, 함양 및 학습력 증진 방안 연구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정책 연구 과제로 진행을 했고요. 당시는 이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뇌과학과 교육의 융합 최초의 정책 연구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뿐만 아니라
여기 한국내과연구원 카이스트 서울대학교 병원에 여러 전문가분들이 이제 좀 함께 참여를 해서 이 연구를 수행했던 그 결과의 학습 모델에 대해서 그걸 기반으로 좀 얘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뇌과학 기반의 창의인성 함양 학습력 증진 모형이라는 건데요. 자, 기본은 이 세 가지입니다. 긍정 정서, 선택적 행동, 긍정 정서, 메타인지. 그러니까 행동, 정서, 인지. 그러니까 신체 정서 인지라고 하는 기본 뇌 구조와 이렇게 직결이 되는 거겠죠. 인간은 태어나서 신체적인 움직임, 그 다음에 정서의 발달, 그 다음에 인지학습의 발달이라는 거 이제 공부가 많이 되셨죠. 그래서 기본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은 행동, 정서, 인지에 대한 걸 갖고 이거에 대한 상호 관계가 성인기가 된 뇌 과정 안에서 막 일어납니다. 네, 기본은 이렇게 네, 두 가지 인지와 정서 간에 네, 정서가 인지에 대한 기능을 또 촉진하고 또 정서가 행동에 대한 걸 촉진하고 또 반대로 강화를 시키기도 하죠. 우리의 움직임이라는 게 기본 인지와 정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 메타인지라는 건 인지가 이제 점점 확장이 되면 정서와 행동도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게 되죠. 어린아이일 때는 그냥 막 감정도 막 나오는 대로 쓰다가 점점 이렇게 커지면 발달이 되면 두뇌가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정서도 조절하고 행동도 조절하고. 그래서 인지가 메타인지가 되고 정서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부정적 편향성보다는 긍정을 선택하는 긍정 정서가 되고 주어진 행동을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적 행동을 하고 그래서 행동 정서 인지가 점점 발달이 되면 선택적 행동, 긍정적 정서, 메타인지 이런 구조가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인간이 갖고 있는 뇌의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신체 정서인지 형태가 돌아가는 걸 이것만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라고 보면 아니죠. 기본적으로 떠받치는 게 있다. 앞선 주제였는데요. 뇌는 움직임을 원한다라고 하는 인간이 본질이 애니멀, 동물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움직임의 생명을 만들고 움직임이 멈추면 생명이 죽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뇌라는 건 따지고 들어가면 움직임입니다. 기본적인 신체 활동이라는 게 이 뇌에 발달된 뇌 구조 안에 있는 신체 정서 인지 행동으로 나오는 행동과 밖으로 드러나는 신체 움직임이 실제로 나오는 행동과 정서와 인지를 떠받치는 그래서 이 신체 활동이 잘 유지가 되고 이것이 잘 활성화가 되는 게 뇌가 들어가는 행동과 정서와 인지를 더 잘 돌아가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체 활동이라는 기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뇌 기능이 낮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근본적인 신체 활동이 활성화가 되고 행동과 정서가 인지가 잘 돌아가면 뇌를 잘 쓰는 건가? 네. 좋은 쪽으로 쓸지 안 좋은 쪽으로 쓰게 될지가 달라지죠. 여기는 방향성이 없어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 가치관, 실존 의식,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공동체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그 가치라는 게 없죠. 인간이 하위 동물만이 아니죠. 그래서 이 자정체성이라는 건 우리 두뇌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중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했었는데요. 다중지능의 마지막 9번째가 바로 실존지능 아닙니까? 앞서 8개의 지능은 두뇌의 사실상 능력을 얘기하지만 그런 능력을 제각각 갖고 있다고 해서 이로운 방향으로 뇌를 쓰는 건 아니죠.
지금은 똑똑한 뇌가 아니라 좋은 뇌가 필요한 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하나 지나가 버렸네요. 창의성, 인성, 학습력 이 전체를 증진하려면 이런 전반적인 형태의 운영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뇌과학에 기반해서 보면 네, 행동, 정서, 인지가 기본 잘 돌아가는 구조, 그리고 그 전체를 떠받치는 신체 활동을 갖고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관과 실존 의식을 갖춘 사람, 이것이 되면 학습과 인성과 창의성의 공통적 증진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시작은 가장 근본적인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유별난 특징, 바로 지구상 최고의 학습뇌 구조를 갖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모델이 적용되고 할 수 있는 이유도 동일한 시간이 주어져도 내가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각각의 뇌의 구조와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훈련하면 변화한다. 이걸 뉴로플라스티시티, 신경가소성이라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 뉴런 1천억 개의 뇌세포를 갖고 태어나서 100조 개에서 1000조 개까지도 연결망이 일어나는 시냅스의 변화들. 그래서 많이 쓰는 거는 강화되고 덜 쓰는 거는 약화되고 어떤 쪽은 밀도가 높아지고 어떨 때는 밀도가 약해지고 그래서 신경망이 패턴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일부가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재능이 꼽힌다는 얘기도 하고 또 의식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종합적인 사고 처리가 높아지는 경우 자칫하면 습관화되고 고정관념화되고 좀 픽스가 되는 틀이 생기는 네, 이런 장단점. 여하튼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라고 하는 기제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 변화한다라는 건 그 사람의 뇌의 신경망이 변화한다는 의미죠.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이왕이면 학습 기제를 높이고 이왕이면 인성을 갖추고 이왕이면 창의성을 높이는 방향을 위해서 필요한 게 네, 이런 신체 정서 인지의 기본적인 뇌 구조의 균형적 발달이다라는 겁니다. 균형적 발달이란 건 아주 옛날의 기본 모델인데요. 바깥쪽에 얘기하는 네오콜텍스, 우리가 대뇌 피질이라고 얘기하는 방송에서 보는 이런 논리, 추론, 언어, 이런 여러 가지 바깥쪽 피질을 인간이 가장 유별나게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노란색 보이시죠? 이것이 이제 보통 포유류의 뇌 이렇게도 얘기해서 기본적인 감정 기제. 또 안쪽에 이 파란색, 이게 기본 이제 브레인스템이라고 해서 생명 기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충류의 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점점점 이제 진화가 되고 복잡해진 뇌 구조를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도마뱀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꼬리를 잘라도 이렇게 나기도 하고요. 생명력이 대단하죠. 파충류를 보면. 바깥쪽 가장 안쪽 뇌가 엄청 발달이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바깥쪽 피질, 이 주황색에 관련된 이 사고, 논리, 추론 이런 쪽 뇌가 기본적으로 아주 약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생명 기제는 엄청 발달한 파충류에서 그 다음 이제 기본적인 감정의 공감 정도 기제까지 갖춘 포유류, 그 다음에 인지사고 이런 바깥쪽에 언어까지 제대로 갖춘 영장류까지 우리의 뇌는 이렇게 진화된 발달된 뇌 구조를 갖는데요. 좋은 쪽으로 보면 진화 발달이 된 거고 관리와 조절을 잘 하지 않으면 균형이 깨어진 뇌가 된다는 게 네, 우리가 유의할 점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신체 발달이 충분히 되고 정서 발달이 충분히 되고 인지학습이 충분히 된 뇌는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뇌 구조 기능을 쓰겠지만 신체적인 이런 게 제대로 안 됐는데 정서적인 위축이 막 일어나는 그 환경이 주어지고 또 트라우마까지 갖는 상황이 주어지고 그런 또 지나친 인지학습 체계, 세계 최고의 학습 국가야 한국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뇌가 될까요? 균형이 깨어지겠죠. 그래서 갖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하위 동물과 다르게
약 12년의 성인 뇌무게까지 또 구조가 약 12년이 걸리고 마지막 사춘기 시절에 마지막 공사까지 치면 약 13에서 15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성인기 발달 과정을 겪는 그 시간을 갖기 때문에 이런 뇌 구조가 모두 제각각 달라지고 균형과 통합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동일한 시간 속에서 교육과 환경이라는 기제에 따라서 이 뇌 형태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메인 스트럭처는 같겠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게 뭐 워낙 100층짜리 건물 짓는데 공사가 다 달라지면 100층짜리 설계도는 같지만 안에 건물의 형태와 뭐 금이 간 것도 있고 뭐 엘리베이터가 안 다니는 것도 있고요. 인테리어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중앙 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 다른 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운영을 신체 정서 인지가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나오고 어떤 감정 상태로 나오고 학습의 상태로 나오는 그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다시 얘기 드린 걸로 돌아가면 뇌과학에 기반해서 창의성, 인성, 학습력을 증진할 때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행동을 누가 하느냐, 이 정서를 누가 표출하고 조절하느냐, 이 인지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정서가 긍정 정서를 선택하려면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고 하는 의식이, 나라고 하는 지각이 있을 때 내가 주어지는 외부의 상황에 따라서 그냥 감정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생아일 때는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배고프면 울고 뭐 기본적으로 웃고 하는 뭐 약간 파충류 단계의 감정 표출밖에 안 되죠. 감정을 그냥 표출하는 거죠. 조절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부정보다는 긍정을 선택할 수 있는 긍정 정서를 갖는 것. 동일한 행동을 수동적으로 그냥 막 따르는 게 아니라 선택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무엇. 그냥 인지, 들어오는 대로 처리를 하는 인지 처리 방식이 아니라 전체를 상황을 파악하고 조절할 수 있는 메타코그니션. 이것은 네, 모두가 뭐가 있어야 돼? 촉진, 강화, 조절이 되려면 다 나라고 하는 의식 기제가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떠받치는 게 기본 신체 활동, 우리가 뇌는 움직임을 원한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발달을 시켜야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고 하는 개체성, 셀프 어웨어니스, 이 자의식의 기제가 점점 높아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학습, 인성, 창의성을 공통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인간의 두뇌 발달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신의 몸을 신체적인 관리를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나라고 하는 의식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네. 홈쇼핑을 보고 있으면 한 10분 보면 나도 모르게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죠. 시간이 10년, 20년 전보다 지금 과연 인간의 독립적인 개체의식은 높아졌을까, 낮아졌을까? 수없이 많은 미디어의 환상에 따른 정보가 나의 뇌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갖고 있는지,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 모든 인간의 두뇌의 변화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동물은 유전자대로 삽니다. 그래서 1000년 전의 호랑이, 지금의 호랑이 다르지 않습니다. 네, 1000년 전에 뭐 강아지, 지금의 강아지, 그 강아지가 사는 커뮤니티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10년 전에 인간이 만든 세상, 지금의 세상 다르죠. 왜냐하면 인간은 유전자를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이 육체적 건강,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육체적 건강에 대한 방향을 잡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건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단계를 원하죠. 네, 소셜 라이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행복을 원합니다. 네, 내가 주변하고 비교해서 또 내가 느끼는 이 감정 상태가 행복감이라는 상태를 갖기를 원하죠. 육체적 건강 그 다음은.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건 과학적으로 보면 호르몬 작용이기 때문에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한 삶에 있어서는 사실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러면 인간이 추구해야 된 가장 방향성은 뭘까요? 밸류, 가치, 스피릿, 어떤 정신, 뭐 이런 거에 대한 거죠. 그래서 스피리추얼 라이프, 영적인 삶. 이게 뭐 종교에서 얘기하는 영적 삶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이란 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생을 마감할 때 어떤 삶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런 성찰에 대한 어린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삶 속에서 내재화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제 아래쪽 동물들이 갖기 어려운 인간만의 고유 기제이죠. 그래서 인간은 잠재성 개발과 가치 추구라고 하는 의식 확장의 방향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있는 이 뇌교육학과에서 얘기하는 이 뇌교육이라는 것은 뭐 교육의 플러스 뇌죠. 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인간의 잠재성을 개발하고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그 방향. 네, 인간다운 삶. 네, 이왕이면 인간의 위대한 창조성이 좋은 방향으로 발현되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장 교수의 뇌교육 TV에서는 뇌라는 차원에서 인간의 학습력, 창의성, 인성에 대한 증진에 대해서 2011년도에 교육부의 정책 연구 과제로 했던 그 교육 모델을 갖고 얘기를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